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정진 20일째입니다. 이제 하루만 더 하면 또 회양일이네요. 혹시 이 21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일과를 잘 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좌선하고 예불 드리고 낮에는 새말기 잘 잡고 모습 공식 잡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고, 그것이 이 지금 21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천일 결사를 할 겁니다. 그 새말기 천일 결사.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빠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빠지지 않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정해서 하면 좋아요. 그렇지만 시간을 정하지 못했을 경우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일과를 다 할 것이냐. 이것도 지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면 시간을 내서 할 수 있고, 요새는 또 스마트폰이 있어서 우리 보림선언 카페에 들어오면 예불송 눌리면 그거 음성으로 돼 있는 거 있죠. 그냥 그거 틀어놓으면은 그냥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방법을 자꾸 강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21일 정진, 내가 이번 21일 정진에는 빼먹지 않고 하겠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것이 이제 빼먹지 않고 하다가 보면 이제 힘이 생기는 거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회양하는 날이니까 회양을 하시고 7월 달에 이제 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아침에 백봉 선생님도 이 예불송을 반드시 한번 읽고 세상에 나가라. 이 얘기를 수없이 하셨단 말이죠, 우리한테.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할 때. 그거를 특히 신물계는, 그래서 다 이걸 외우는 게, 그래서 제가 자꾸 외우라고 하지요. 김영수 보살님 이제 외우시죠? 네, 외우셔야 돼요. 예불성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자, 오늘 20일 정진 문자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 조주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물었어요. 공급 가운데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그 안에 앉아있다. 조주선사가 말씀하신 거지.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 또 물은 거죠. 무슨 법을 설하십니까? 그대가 묻는 것을 말한다. 옛날 선사들은 참 멋쟁이인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탁탁 말을 하시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공법. 공법이 뭐냐면은 시공간이 끊어진 자리죠. 우리 책 제목에 공법인이라고 있죠.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공급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 이걸 보면은 공급인을 이제 후반부에는 제가 있을 때까지는 공급인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 하셨는데, 저는 76년 그러고 나 서울 와버렸으니까 그 뒤에 한 85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요. 한 80년 그 당시부터는 이 공급인 이걸 굉장히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다른 말로 하면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그 자리의 주인공이 공급인이에요. 그러니까 공급 가운데 누가 주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는 뭐예요? 이 허공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이거 똑같은 말이죠. 우리 버전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앉아있다. 조주선사가 그 안에 앉아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주선사의 그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조주선사가 허공의 성품짜리, 조주선사의 그 성품짜리가 그 안에 앉아있다. 이 말이죠. 조주선사의 몸뚱이가 앉아있다는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은. 그래서 무슨 법을 설하십니까? 무슨 법을 설하십니까? 네가 묻는 거 설하고 있잖아. 뭐야? 허공으로서의, 그러니까 공급 가운데 누가 주인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이 말이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누리의 진리에 대해서 진짜 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그걸 네 묻는 걸 말하고 있잖아, 이 말씀이시죠. 근데 이걸 너무 군더더기 없이 착착착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되게 멋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 가운데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그 안에 앉아있다.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내가 그 안에 앉아있다. 이거는 무엇이죠?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이 말이죠. 그죠? 보림선언 버전이에요. 그건 허공에 방석을 깔아라, 그 말이죠. 무슨 법을 설하십니까? 그대가 묻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제 제자는 모르지. 몸뚱이 나로서 계속 묻고 있고, 스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묻는 자리와 대답하는 자리가 둘이 아니지만 제자는 지만 모를 따름이지. 그죠? 그 말씀이시죠? 자, 제가 오늘 이 조선 칼럼, 조선일보에 지금 다 나눠드렸죠. 이게 오늘 이제 그걸 이 신문이 온 걸 이렇게 보면서 이게 너무 좋은 얘기, 이분이 지금 너무 좋은 얘기를 이렇게 써놓으셔서 또 우리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걸 그거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딸내미 막내가 이제 오프라서 왔어요, 집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봐라. 내가 오늘 이거 법문할 거다, 이걸로. 그랬더니 읽어봤나. 잘 읽어봤어요? 이라고 주고 가대. 이거 꼭 자녀들한테도 꼭 읽히게 하십시오, 이 칼럼은. 자, 한번 읽어볼게요. 1977년에 신임, 이 박진수 씨라는 분이 LG화학 부회장이십니다. 1977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으나, 위에 제목부터 한번 보죠. 젊은 후배들에게 보내는 인생 선배의 편지라요. 제목이. 그래서 입사했으나 벌써 횟수로 38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인지 요즘 대학에 특강을 나가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오랜 세월을 한 직장에 몸담으며 CEO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러겠죠? 당신은 어디서 그래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묻겠죠? 학생, 전부 다 그걸 묻겠죠? 저에 대한 질문인데도 명쾌하게 답변하기가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38년 세월을 한마디로 함축하기는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곰곰이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 보니 몇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얘기가 특별한 비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하게 될 젊은 후배들에게 인생 선배의 경험과 느낌을 들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좋아하는 일만 쫓아다니지 말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라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의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금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그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99%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죠? 잘 모르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지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뭘 하고 싶다는지도 모르면서 일단 자기 하는 일에 불평불만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사랑하라. 좋아하라.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라. 저도 여기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사람입니다. 저도 갑자기 학교 다니다가 4대 시집살이를 턱 하게 됐단 말이죠. 하게 됐는데
그 시집살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지만 상황이 그렇고 현재 그렇게 처해 있는 입장이 그렇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하면서 거기에서 그 다음의 길을 또 봐야 되겠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불평불만만 하면 죽도밥도 안 되겠죠. 저 굉장히 지금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지금 60이 된 지금.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처음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게 지금 주어진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게 됩니다. 주어진 일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으면서 불평만 늘어놓거나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일도 가치 없는 일이 없다. 나 이것이 참 그 어떤 일도 가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저도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말씀이라요. 그때 왜 사지가 전혀 없던 그 외국인이 오셨죠. 일본 사람 말고 무슨 부치더라? 이따 치고. 이따 치고. 우리 그거 한번 읽어줬습니다. 그분이 다 결혼해서 사지가 없는데도 결혼 다 해서 전 세계로 강연을 다니셔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 어떤 삶도 인생도 가치 없는 삶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제가 그때 그걸 칼럼을 갖다가 해서 했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아. 그 어떤 삶도 가치 없는 삶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장애가 있어서 불편하지만 나도 내 삶에 가치가 있는 그 부분을 자기는 그 점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핏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모여 훌륭한 결과물로 빚어지는 법입니다. 저도 평사원 시절 외국 고객에게 텔렉 산장을 보내야 하는데 영어 표현 하나 때문에 상사들이 결제를 받지 못해 며칠 동안 씨름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찮게 생각하고 불만을 가졌다면 지금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좋지만 평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라고 합니다. 100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되게 공감이 가네요. 여기 결혼 생활 저도 40년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떡 큰 줄 알고 자꾸 쳐다보지 말고 자기 떡 잘 간수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둘째 이것도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시각인 것 같아요. 둘째, 한 직급 높은 시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한 직급 높은. 이분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 직급 높은 시각으로 생각하고 1번, 2번 하는데 좀 줄 좀 쳐놓으십시오.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잘 나중에 이거 글을 봤을 때 요점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시각으로 생각하고 행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하자면 태도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국선도를 하고 있어요. 국선도를. 저도 제일 처음 국선도를 배웠는데 10년 전에 배웠는데 국선도를 탁 시작할 때 내 마음가짐이 딱 2개였어요. 나는 이것을 평생 할 것이다. 첫째. 둘째, 나는 내가 선생이면 어떤 입장에서 이것을 배울 것인가 이거였어요. 이제 막 입문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선생이면 이 동작을 이것을 어떻게 남에게 가르칠 것인가. 내가 선생이라면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보니까 이분이 지금 사범이 하시는데 손을 요렇게 했는지 요렇게 했는지 요렇게 했는지 이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요렇게 하는지 발을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는지. 내가
그냥 계속 배우는 사람으로만 있으면 할 필요 없지요. 뭐 틀려도 되거든. 그런데 나중에 내가 만약 사범을 한다 생각을 딱 하면 지금 배우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순간이라 잘 배워야 되거든. 잘 배우지 않으면 잘못 습관이 들면 잘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남에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면 전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절 가면 또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내가 사범이라면 내가 어떤 식으로 이러고 딱 이걸 보면은 완전히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그러고 우리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백봉 선생님한테 배울 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선생이 된다면 우리 선생님 같은 사람 될 거야,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앞으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우리 선생님 스타일로 나가 할 것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굉장히 쉽고도 아주 요점 파악이 잘 되더라 이거지, 이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도 굉장히 공감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거 보면, 둘째는 자신의 위치보다 한 직급 높은 시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으로 승진했을 때 갑자기 회의석상에서 상사가 소감을 얘기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때 부장의 눈으로 보고 그 입장에서 일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 스스로도 참 좋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근데 내 위치는 입처는 과장이야. 그런데 나는 부장으로서, 부장과 과장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더 높은 데서 이거를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떤 입처에서 공부를 한다고요? 부처인 입처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인 입처에서 공부를 해야지, 맨날 벽안하고 헛것이 몸뚱이 입처에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동양인 최초로 미국 나사 국장부에 오른 신재원 박사님이 자신의 출세 비결로 원 사이즈 비걸,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아서 미안한데 원 사이즈 비걸 햇, 이렇죠. 한 치수 더 큰 모자.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원 사이즈 비걸 햇 이라는 멋진 표현을 쓰신 걸 보고 무척 반가웠습니다. 자기 머리 크기보다 한 치수 큰 모자를 쓰고 일하다 보면 자신의 역량이 예전보다 부쩍 향상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덤으로 상사와의 갈등도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시킨 일을 잘하면 평균이지만 한 차원 높은 시각으로 시키기 전에 일을 해낸다면 탁월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사 입장에서 보면 상사가 원하는 걸 딱 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녀예요. 자식이에요. 근데 자식이지만 내가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잘할 수가 있죠.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자식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식이기도 하지만 부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식이 생각하는 거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건 하늘 땅 차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 부모고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는 1도 가는 거 어려워하고 자식한테는 10도 줘요. 우리 입장이 그렇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냐고요. 그래서 내 새끼가 서운해하는 거를 절대로 내 부모한테 하면 안 되죠.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셋째는 긍정의 힘입니다. 일체만법은 다 절대성에서 나온 거죠. 전부 절대성의 나툼입니다. 내 성품에서 전부 나툰 거다. 그러니까 A는 미한죽, B는 별난죽 해도 다 죽이요. 그죠? 바탕죽이에요. 우리는 바탕죽이래요. 여기서 긍정의 힘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반 고흐와 피카소는 모두 세계적인 화가였지만 둘의 인생은 180도 달랐습니다. 반 고흐는 불행한 삶을 살다 쓸쓸하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예전에 프랑스 출장길에 반 고흐의 묘지를 찾았더니 너무 초라해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피카소는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는 장소화가로 살았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였습니다. 반 고흐는 불행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피카소는 반드시 성공해 자신의 그림으로 부와 명성을 얻을 것이라는 긍정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출발해요? 나는 부처다. 나는 지금 가짜를 진짜로 알아. 변하고 헛것인 몸뚱의 모습에 자꾸 붙들려서 내가 비록 중생 노릇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나는 본래 부처야. 지금은 단지 미한 부처일 뿐이야. 그래도 종자는 부처지요? 부처 종자지요? 나는 부처다 해서 우리는 시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안 하면 공부할 필요 없지요. 중생이 왜 부처가 되겠습니까? 부처니까 부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참 좋으신 말씀인가요? 신기도. 이게 신이 삼가한다는 신인, 삼갈신. 그 다음에 독은 혼자 있는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 잘 삼가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신기도. 근데 보통은요,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가요. 그지요? 혼자 있으면 지멋대로 해요. 남이 안 보니까. 근데 우리는 알지요? 남이 보나 안 보나 다 변하는 이치에 따라 인과 가가 분명하지요. 그래서 남이 보나 안 보나 그냥 우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스스로 삼갈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죠. 퇴계 이항 선생님께서 평생을 좌우명처럼 여기신 내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은사께서 이 글귀가 담긴 액자를 선물해 주셨는데 지금도 집무실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원칙과 기준에 따라 편법 없이 정정당당하게 선거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세계적인 기업이 $50 식사 영수증을 허위로 보고한 직원을 해고한 사례도 있었죠. 이 회사는 내가 한 일이 신문에 나도 부끄럽지 않은지 반문해 보라는 뉴스페이퍼 테스트를 항상 강조한다고 합니다. 내 지금 하는 일이 신문에 다 공개가 돼도 내가 부끄럽지 않다라는 그것이 뉴스페이퍼 테스트라고 하는가 봐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변하는 이치를 알고 있어. 무상한 이치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인에 따라서 인의 조건에 따라서 반드시 과가 나타난다는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변하는 도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재행무상이라는 이치를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이야기에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입사를 위해 기업이 원하는 진짜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냐는 거예요. 자세와 태도. 저는 이거는 모든 것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삶을 보는 자세와 태도, 공부를 하는 자세와 태도, 이것이 말하자면 그 좌우를 해버려. 인생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자세와 태도에 달렸다. 성공한다는 것이 꼭 돈 많고 직위가 높은 거에 성공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볼까, 또 살아갈까, 공부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할까, 국선도도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말이죠. 그렇지만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의 한 무덤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세상과 나라를 변화시키려는 꿈을 꿨고 나중에는 가족이라도 변화시키려 했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죽음에 이르고 보니 자기를 가장 먼저 변화시켰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서? 나로부터 변화를 해야 모든 것이 변화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꿈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칼럼인 것 같아요. 진짜 인생의 선배로서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입사해서 그냥 사원으로 들어가서 부회장까지 오르셨겠죠. 근데 이 정도의 그 리더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이 많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당신이 지내온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녀들한테 꼭 좀 보여주십시오. 이 칼럼을요. 굉장히 중요한 칼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몇 페이지냐 하면은요, 11페이지 관세음보살은 여기서부터 좀 읽어주시죠. 우리 이 연불성만 지금 하는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고 믿고 그대로 행한다면 진짜 다른 공부 다 할 필요가 없는 대목입니다. 이 대목이. 어때? 여기야, 여기요? 11쪽 관세음보살은 그 밑에 그거. 관세음보살은 자비로 으뜸이신데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과 같이 그대로 자비심이 발동된다면 바로 여러분이 관세음보살 아니에요. 이 모습은 별 문제거든. 세상 사람들은 모습이 변하는 줄 모르고 이 모습에만 들어앉습니다. 여러분들이 48원을 세워서 그대로 행하면 아미타불이 돼요. 문수보살은 슬기를 낮추신다 말이지.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방편을 잘 흘릴 줄 알면 여러분이 바로 문수보살 아니에요. 또 행을 잘 하면 여러분이 바로 부연보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 자, 우리 김영순 보살님이 이제 제일 최근에 오셨으니까, 관세음보살은 자비로 으뜸이신데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그대로 자비심이 발동된다면 바로 이 몸 이대로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이 된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몸 이대로 보현보살이 되고 이 몸 이대로 아미타불이 된다. 또 지혜로우면 바로 이 몸 이대로 문수보살이 된다.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김영순 보살님 한번 여쭤볼게요. 김영순 보살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 몸 이대로 문수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되나요? 에? 아니 내가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내가 있는데 관세음보살 뭐 내가 좀 자비심을 냈다고 해서 내가 그냥 관세음보살이 된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원래 파트는 별자리 아니고 이거를 먼저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내가 자비심을 발동을 하면 내가 관세음보살이 된다는 것을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된다? 뭐부터 알아야 되죠? 겐또라도 한번 쳐보세요. 뭐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치?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것도 알아야 되죠.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지를 모르면 몸뚱이가 이대로 헛것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내가 이 몸뚱이를 가지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겠나요?
돼?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모습은 변한다. 우리 불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변하는 이치라. 변하는 이치를 모르면 불교 공부에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변하는 이치, 변하는 이치. 그래서 모습은 변하니까 헛것이고.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모습은 자성이 없어. 이거를 안다. 자체성이 없다. 김영순 보살님, 모습 중에서 내가 가장 붙들려 있는 모습이 뭐지요? 몸뚱이잖아요. 이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딱 대입을 시켜봐요. 몸뚱이는 변한다. 몸뚱이 변하잖아요. 연담거사님, 예. 이제 조금 몸뚱이 변한다에 조금 실감이 갑니까? 근데 이거 실감 가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몸뚱이 변한다는 거, 이거 실감 가기가요. 그래서 몸뚱이는 변한다. 내가 백봉쌤 만나줄 때는 22살 참 아리따운 아가씨였는데 지금은 60 먹은 할머니가 됐어. 그 조금 있으면 흙이나 한 줌의 재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나 변할 걸 뻔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실감이 잘 안 와요. 실감이 잘 안 와서 자꾸만 몸뚱이에 달라붙어 버려요. 내가 몸뚱이가 내다 하고 자꾸 달라붙어. 여기에서 모든 괴로움이 시작이 되고 모든 전도몽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몸뚱이를 잘 관찰을 해야 돼요. 몸뚱이를 잘 관찰해야 된다고. 관찰을 해서 아, 이 몸뚱이가 진짜 변하는 거네. 변하니까 이것이 헛것이네. 여기 머물 수가 없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허공으로서의 몸뚱이, 허공으로서의 마카펜 이렇게 되거든. 그걸 알려면 뭐를 알아야 되나? 변하고 헛것인 거 모르면 절대로 알 도리가 없어. 왜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이것에서 공부를 시작을 안 하면 공부가 사상누각이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없다니까요. 왜? 몸뚱이로 자꾸 몸뚱이 내다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거든. 우리가 열받잖아요. 열받는 거는 왜 그러죠? 몸뚱이가 내기 때문에 열받거든. 몸뚱이가 허공으로 아 이거 공상이잖아, 이거 진짜 없는 거잖아 하면 열을 내는 거기에 내가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치적으로 따진다면 내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달라붙지 않게 된다, 머물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가 돼야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되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이거든. 이만 이대로. 몸뚱이 가진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지 몸뚱이 어디게 치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뚱이 가진 이만 이대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야. 그러니까 모습을 놔두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자비심을 가지면 이만 이 몸뚱이 가진 이 몸뚱이가 그냥 관세음보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왜 안 되느냐? 이 몸뚱이가 내거든. 근데 이 몸뚱이는 뭐가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요.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지가 뭐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나하고 인연이 있어서 내가 나의 의변에 따라 쓰이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일으키면 관세음보살 몸뚱이가 되는 거지요.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를 내 하니까 벌로 자꾸 별까 이거 같이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진짜 완전히 숨 넘어가는 얘기라니까요.
이게요, 지금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빈 모습을 잘 불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딱 생각을 하면 모습은 상대성은 가짜다. 가짜다. 이게 무슨 공식이요? 지도리 공식이요. 모습 공식에서 지도리 공식. 나 공식 좋아해요.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면 지도리 공식이 저절로 알아줘요. 그 다음에 이게 상대성이죠.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불린다. 상대성과 절대성은 하나다. 허공이 하나니 이 말이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전체 내용이 요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전부 풀어서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전부. 알아듣기 쉽게. 그런데 요점은 이거예요. 요점은.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십시오. 진짜 부처님은 모습이 없어요. 어째 모습이 없느냐? 진짜 여러분도 모습이 없는데 어째 부처님만 모습이 있으라 하느냐 말이요. 그럼 법이 둘이게 목숨이 둘이게 여러분의 진짜 주인공도 모습이 없는데 어째 부처님만 모습 있는 걸 여러분들이 구하느냐 말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진짜 내가 여기 있지 않나? 몸뚱이는 진짜가 아니거든. 이거 자꾸 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니까 더 말할 거 없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모습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습놀이를 일절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모습을 불리기는 불리는데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알겠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디에다 줄을 좀 끊냐면은 그럼 법이 둘이게, 목숨이 둘이게, 여기다 줄 좀 꺼 보십시오. 이 말뜻이 그렇게 중요한 말이래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거는 모습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모습이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 개가 있다는 말은. 그런데 하나라는 말은 뭐라고요? 모습이 없다는 말. 모습이 없어야 A와 B가 A도 모습이 없어야 되고 B도 모습이 없어야 하나라는 말이 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A도 텅 비어 있어야 되고 B도 텅 비어 있어야 하나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능은경에서 배울 때 인지 발심하고 과지의 각이 같아야 된다 했거든. 부처님이. 인지의 발심. 내가 발심을 했어. 내가 공부를 해야지.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하고 발심을 했어. 인지의 발심과 과지의 각이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망심이면 틀리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습이 없는 텅 빈 마음이라야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라는 말은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뜻을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면 무엇이 되느냐? 통리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텅 빈 이치를 파악을 하게 돼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상대성은 상대성인데 모습은 모습인데 모습의 그 성품은 텅 비었구나. 그 바탕이 텅 빈 거구나. A죽, B죽, C죽, D죽 이렇게 다 죽이 푹푹푹 끓고 있어도 그 바탕은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청안이 있고 정예얼보살님이 있고 자성얼보살님이 있고 지금 될까요? 정예얼보살님이 있고 홍연옥보살님이 있어. 일심행이 있어.
우리가 청안죽, 그지? 정해월죽, 홍연록죽, 일심행죽 다 죽이야. 죽인데 우리는 서로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지가 따로 있는 줄 알아. 이 모습이 자체성이 있는 줄 알아. 자성이 있는 줄 알아. 자기 스스로의 성품이 있어서 지가 막 잘난 척을 해. 잘난 척 해도 불 꺼지면 죽이죠. 불 꺼지면 죽이에요. 조건이 다 하면 그냥 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다, 둘이다 하는 이 이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다, 둘이다. 하나일 때는 무엇이? 모습이 없는 이치를, 시간과 공간이 끊어진 이치를 벌써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불이가 되는 거죠. 불이야. 그리고 만약에 모습으로 상대성이 진짜다고 하면은 변하고 헛것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 몸 이대로 관세음보살을 염해. 그러면은 그냥 내가 이만 이대로 관세음보살이 된다는 이 말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확실히 안다는 얘기예요. 관세음보살과 내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하나다, 둘이다 하는 거. 하나인 거는 무엇이? 모습이 없고 청정하고 텅 빈 것을 하나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 몸을 떠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몸 이대로 두고 하나라 이 말입니다. 청안하고 일심행하고 이 몸 이대로 두고 하나라. 모습은 둘이지. 이제 모습도 뭐라고? 허공성이야. 공성이라고. 허공으로서의 청안, 허공으로서의 일심행. 왜? 우리는 무엇을 안다고요?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몸뚱이 변하고 헛것인 거 모르면 이빨이 안 들어가는 얘기다, 이제는.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몸뚱이 변하고 헛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렇게 실감이 안 와. 실감이 안 와.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은 자체성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눈이 보는 거 아니고 귀가 듣는 거 아니고 눈에 빛을 따름이지 보는 놈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다. 귀가 음력은 이렇게 소리는 모으는 작용은 있지만 귀가 듣는 거 아니다. 그 방법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면 알아듣는 시대가 왔다는 거거든요. 옛날엔 견성해야 그걸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왜 알아들을 수 있느냐? 모습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이거를 알거든.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 이거를 알아. 이거를 모르면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들은 전부 무엇이냐면 이 모습 공식이 바탕이 돼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잡혀야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모습이 없어. 우리는 진짜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니까. 그런데 맨날 부처님은 모습을 찾아 댕기죠. 부처님 나타나면 좋아하고 부처님 앞에 뭐 깨달음 부처님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도 모습이 없는데 부처님은 왜 모습이 있는 것만 자꾸 그렇게 구하러 다니냐는 거예요. 구하러 다니느냐. 그래서 모습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몸뚱이는 진짜가 아니고 자꾸 변하는 거라요. 그러기 때문에 모습놀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모습이 만약에 진짜로 자체성이 있는 것이면 모습놀이 해도 돼. 그런데 모습이 가짜야. 변하고 헛것이야. 가짜야. 그런데 가짜를 자꾸 진짜로 알고 머문단 말이지. 이래서 모습놀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은 되게 간단해요. 홍일업보살 안 걸습니까?
너무 간단해서 사람들이 이거를 벌러 들어. 그래서 쓱 넘어가. 아, 다 아는 거잖아. 저기 거사님 오늘 공부 많이 하셨지만 오늘 저희 선원에는 이제 옛날에 안 먹으시고 이제 오셨으니까 너무나 잘 아는, 이해는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진짜로는 실감이 안 와요.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면 내가 될 수가 없거든. 이것이 공부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무엇을 해도.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점, 몸뚱이가, 내 몸뚱이가 지금 내라고 하는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네. 이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순놀이 하면 안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실감이 잘 안 가요. 실감이 잘 안 가요. 그지요? 네. 실감이 잘 안 가는데 자꾸만 우리가 법회 오고 이런 얘기를 자꾸 듣고 새말귀를 자꾸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로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 새말귀 모임할 때 홍력보살님 안 오셨지? 김미선 선생님이 사무실을 옮겼어요. 사무실을 옮겨가지고 철야하셨대. 이 철야 못 왔어요, 그날. 못 오고 책 정리한다고 계속 철야를 했다 하더라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내가 책을 꽂는다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을 못했대.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는데 내가 책을 꽂는다 이게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새말귀를 쥐고 하면 생활이 에너지가 급격하게 소모되는 것이 준다고. 행문보살님 그때 얘기한 적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생활하는 것이 에너지가 100을 소모를 한다 이렇게 하면 새말귀를 쥐고 했을 때는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우리가 매일 망상을 뜨니까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아. 근데 본래의 그 나이 자리에서 모든 모습을 굴리면 에너지가 확 줄어든다. 그건 해보시면 알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할 때든지 빨래할 때든지 이거 늘 외워도 참 좋습니다. 나중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자꾸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딱 몸에 배워놓으면 관세음보살 하면 여러분 자신이 바로 아 내가 관세음보살이로구나 하고 확실히 알게 됩니다. 만약 내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로써 이 말을 한다면 내가 이 설법 못합니다. 신장들이 계시지 않아요? 이 방 중에 이렇게 사람만 모이는 줄 아십니까? 신장들이 계십니다. 불보살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아수라니 무엇이니 다 있습니다. 용서 안 됩니다. 설법을 거짓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의견대로 깜냥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라도 진실한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제가 백봉 선생님 말씀은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가기 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자꾸 이거를 하면 나중에 이것이 몸에 딱 배이면 관세음보살 하면 아 내가 관세음보살이구나 이거를 확실히 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잘 알기 어렵습니다. 뭐를 하면 모습 공식을 해야 된다.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 이거 해야 된다. 몸뚱이가 변한다 것이다. 그래서 아 이 몸뚱이는 내가 아니구나. 이것이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행군보살님요. 그러니 그만이 생각해 보세요. 참말로 부처는 무엇이냐? 모습이 없다. 왜 모습이 없느냐? 그런 법이 있느냐? 여러분은 신으로서의 여러분이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여러분. 알기 쉽게 허공이에요. 법성신 아니에요?
허공이란 알기 쉽게 납득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라. 예, 그러니까 법성신이다, 허공이다, 부처다 하는 것은 전부 이름이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이 그것은 아니죠. 네.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일심행이라고 해도 나타내기 위해서 일심행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 나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여러분, 허공으로서의 컵, 허공으로서의 말, 허공으로서의 몸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 또 좀 어렵죠? 그러니까 좀 어렵죠? 너무 펄떡 뛰어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 모습은 변한다 헛것이다. 변하고 헛것이면 바로 이만 이대로 허공을 보는 거예요.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줄 모르면 허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잖아요. 하늘을 쳐다보면 요새는 어저께 이제 TV를 보니까 너무 은하수 그 별이 많은 그걸 보던데 내가 우리 딸하고 앉아 있으면서 요새 하늘은 너무 재미가 없어. 우리 어릴 때는 은하수도 다 보였는데 요새는 달만 있죠. 네. 달만 땡을 별이 잘 안 보여. 3번에서도 별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재미가 없어 내가 그랬는데 자 우리가 하늘을 딱 쳐다보면 뭐를 보느냐. 별이 많으면 진짜 금강석을 뿌린 듯이 반짝거려요. 그래요. 진짜. 어쩜 그 말이 그렇게 그 노랫말이 진짜인지 몰라. 금강석을 뿌린 듯이 반짝거려요. 진짜 그래. 반짝반짝해. 그리고 달이 있으면 뭐를 보느냐면 우리는 별하고 달밖에 안 봐.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딱 보십시오. 별하고 달밖에 안 봐요. 별하고 달이 있는 그 허공, 그 배경, 바탕은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별도 공성이고 달도 공성일 때 바로 그 바탕이 보여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생각에 화가 나. 그러면 화에 확 집중이 되죠. 화가 일어난 바탕은 우리가 못 봐요. 왜냐하면 화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이 똑같은 이치예요. 근데 화를 변하고 헛것인 걸로 볼 줄 알면 화가 일어난 바탕을 보게 돼요. 그 배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아요. 이런 물건이나 형체가 없는 화나 감정이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일심행을 보면 일심행 이대로 공으로 보는 색즉시 공이죠. 진짜로 보면 뭐 진짜 물리적으로 봐도 이대로 공성이죠. 그래서 이만 이대로 빈 것으로 볼 줄 알면 허공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허공이 절대로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백봉 선생님은 이만 이대로 빈 것으로 본다. 이만 이대로 빈 것으로 본다. 빈 모습으로 본다. 그러려면 뭐 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야 빈 모습 그 바탕이 보여버리는 거죠. 예, 과학적으로도 이게 이만 이대로 빈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사이클로 봐서 우리의 급수로 봐서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진짜 사실로는 이거 이만 이대로 빈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 사이클로 이렇게 보이니까 여기 그냥 탁 탐착을 해버려. 근데 이만 이대로 빈 것으로 본다. 그러려면 뭐지? 일체유의법이 변하고 헛것입니다. 범소유상 개시 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 열애. 그러죠. 그 바탕 그 모습 없는 열애를 본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인 것을 알아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금강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바탕을 바로 본다. 이 몸 있는 그대로 바탕을 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읽어봐 주십시오.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 모습이 어디 있나요? 모습이 어디 있나요? 몸뚱이는 가짜 아니에요? 상대성, 시시로 변하는 것, 성품도 없는 물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도 모습이 없으면서 어찌 부처님만 모습을 구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모습이 없는데 부처님만 모습 있는 것을 구한다면 어떻게 되지요? 법이 둘 아니에요? 그러면 허공이 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불법이란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논리적입니다. 허공이 둘 있어야 되는, 이게 법이 둘이다. 허공이 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허공이라는 건 있지도 않은 것인데 둘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도 없는 것인데, 그지요? 그래서 하나다 둘이다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다 둘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 둘, 이 개념이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 모습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내라고 하면 또다시 말씀드릴게요. 허공으로서의 내라고 하면 어디 몸 바깥에서 찾아러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몸 이대로 두고 허공으로서의 나라. 몸 이대로 두고. 몸 바깥에서 찾으면 무슨 사람이요? 멍청한 사람이라고 백봉쌤 맨날 우리 누리의 주인공에서 읽고 있어요. 몸 바깥에서 찾으면 멍청한 사람이라고. 몸 바깥을 절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까지만 읽고 끝을 낼게요. 그 13쪽 위에까지만. 우리가 큰 도를 성취하려면 큰 도가 얼마큼 크느냐, 허공과 꼭 같은 도를 성취하려면 우선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어서 이것이 바탕이 됨으로써 그동안에 일어나는 것은 묘용의 도리라. 이런 경우에는 이래도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래도 하는 것이거든요. 하니까 이걸 확실히 알아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신으로서의 여러분이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여러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 이렇게 이걸 백봉 선생님 법문을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시라 참 되게 참 고맙고도 또 고마우신 우리 선생님이시죠. 그러니까 색신으로서의 여러분이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여러분. 우리만 허공으로서의 나가 아니고 전부 허공으로서의 이거 컵, 허공으로서의 자료, 허공으로서의 책상, 허공으로서의 칠판, 허공으로서의 소리, 그죠? 소리도 다 허공으로서의 소리예요. 다 텅 빈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이 벌떡벌떡 끓어. 지금 막 끓어. 여기 막 불이 있어. 근데 이 죽이 다 해도 뭐요?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A죽, B죽, C죽, D죽, E죽, F죽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탕죽이죠. 근데 이 불만 끄면 이 죽이 다 본자리로 돌아가. 조건만 없어집니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둘인 듯 하지요. A와 B가 둘인 듯 하는 거지요. 김영순 보살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순 보살님 죽이고 여기 일심행 죽이라. 근데 까불어 봐야 죽이라. 그냥 죽이야 죽. 불이 세면은 더 올라왔다가 올라오고 불이 약하면 잼에 올라오겠지. 그래서 이 죽은 변하고 헛것이라 무엇에 따라? 이 불 조절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이 모습을 전부 진짜라고 해. 진짜라고 여기에 자꾸 붙들리는 바람에 우리가 요 바탕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전도몽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 둘, 하나와 둘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그래서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모습이 없어야 돼요. 텅 비어야 돼요. 그죠? 모습이 없어야 되고 텅 비어야 돼요. 변할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변할 것이 있으면 둘이가 되는 거예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이것을 잘
머리에는 하나다. 하나가 되려면 무엇을 하나라고 하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라는 의미는 무엇이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 자, 고맙습니다.